주클 내일 정시입니다. 미국이 7월달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3.2%가 나왔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9월 20일 날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이 유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날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헤드라인 CPI는 전달 3.0에서 약간 3.2%로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는 3.3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파월이나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업 물가지표, 우리가 코어 CPI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전달 4.8에서 4.7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제 뭐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는 0.2% 상승에 둘 다 거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우려에 달리 시장에서의 7월달 미국의 물가지표는 좀 안정적으로 발표됐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물가가 지난해 이제 6월 달에 6월 지표죠. 6월 달에 9.1% 형성하고 지난 6월 지표에는 3%.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12개월이죠. 근데 6월 달에 뭐였냐 하면 이때가 바로 제 기억이 맞다면 6월 지표가 발표될 5월 정도가 유가가 150달러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가는 이제 8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하나가 유가가 있었고 또 하나가 곡물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버리니까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소폭 올랐어요. 소폭 올랐으니까 뭐 여기서 유가가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한 거, 이거 3%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어느 정도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요건 한 4.7. 그러니까 전달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7월 10일 날 발표됐던 6월 지표는 5.3에서 4.8로 훅 떨어졌죠. 이거 떨어지고 나서 거의 9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 쪽으로 확 기울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발표된 7월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4.7%로 0.1% 정도 포인트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뭐 월간 기준으로 0.2%, 그다음에 헤드라인 3.0에서 3.2, 코어는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갔고 요건 내려갔죠.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은 어떻게 되냐? 패드와치인데 확률은 거의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려가자마자 하루 전날만 해도 86%였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9월 20일 날 미국이 금리를 발표할 동결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5.5% 상단이니까 90%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확률이라는 거는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초순에 발표될 8월 달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헤드라인 CPI 놓고 봤을 때는 8월 지표도 무조건 2%로 찍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코어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항목을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내용인데 항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해되는데 전체적으로 3.2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있는 게 4개 품목이 있죠.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커뮤니티 가솔린인데, 근데 월간 기준으로 조금 특징은 퓨어오일 쪽이 약간 마이너스 0.4에서 0.3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9.1에서 3%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게 아마 유틸리티 파이프 가스인데요. 도시가스겠죠. 산업용 가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도 13.7%. 근데 월간 기준으로는 약간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계속적으로 뭐 0.8,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4.9, 2.6으로 감소를 하다가 잠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비가 좀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유가도 이제 조금 올라갔고 가스 가격도 조금 오르기 때문에 9월에 발표될 미국의 8월 CPI도 제 생각 같아서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조금 낮을 겁니다. 낮을 거예요. 그러면 3.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딴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뭐 이게 퓨얼 오일은 오히려 올라버렸고, 요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도 약간 올랐는데 누가 도대체 그래도 3.2%에 멈춰줬느냐? 중고차입니다. 맨하임 중고차. 그래서 유스트카 앤 트럭을 보면 중고차 같은 경우가 월간으로 계속 좀, 요새는 4월하고 5월은 잠깐 올랐었어요. 월간 기준으로. 근데 지난달에 0.5로 내려가더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게 7월이겠죠. 마이너스 1.3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5.6 이게 좀 있고, 근데 이제 미국 물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쉘트 주거비잖아요. 주거비는 보면 이제 월간으로 계속 올라요. 0.6, 0.4, 0.6, 0.64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역시나 3.2%가 플러스인데 이거보다 높은 수치가 7.1, 7.7%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비중이 또 높네요. 30%를 올려놨으니까 헤드라인 CPI가 9%에서 팍팍팍 떨어졌지만은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작년 유가가 최고점을 형성했을 때와 음식료 모든 걸 감안하면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떨어지는 각도가 둔화되지 않느냐, 그게 지론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번 항목에서 조금 특이점은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운송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니까 뭐 대중교통 이용료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운송비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우리가 뭐 버스 요금 같은 건 되겠네요. 지하철 요금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같은 경우도 0.3으로 조금 늘어나서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는 높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데 가중치는 쉘터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간 게 메디컬 케어예요. 예, 이게 보니까 메디컬 케어는 뭐 약값 같은 거겠죠. 뭐 병원비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마이너스 1.5.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전히 주거비는 높고,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조금 많이 MOM으로 도움을 줬고, 대신 유가나 가솔린이나 이런 가스 쪽은 여기도 보면 음식료도 조금 올라요. 예, 집에서 먹는 거 외식비도 조금씩 오릅니다. 외식비는 좀 내렸는데 외식비는 여전히 작년보다 높아요. 7.1. 음식값도 조금 오릅니다. 그럼 이걸 추정할 때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리 분석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코어 CPI도 음식료와 주거비 뭐 음식료와 에너지 뺀다고 하더라도 아까 여전히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기타 공공재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속도는 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번 7월 CPI에서 3.2는 시장이 많이 기대를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역시나 9월 현재 9월 20일 날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아지는 데이터로 한 번 더 반증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체가 정시에 어떤 임팩트와 어떤 모습을 줄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 행보는 8월 24일, 26일에 예정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ECB라든지 미국이라든지 BOJ라든지 기타 금융 수장들의 코멘트와 회의 결과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반기 미국이 금리 동결한 이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